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저번에 제가 주소를 잘못했었는데 요 주소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그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할까? 여기에서 아무 요런 거 노트북 키고 이거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 렉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열면은 강의 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를 보면서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그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이어 그다음에 뭐 저번에 이제 한 네트워크를 제가 그냥 외워서 그대로 치면은 1, 2하고 이제 바이어스, 펄스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렐로라는 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니어 2, 1 이렇게 해서 한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치에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죠. 이거를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가 결국에는 그 꺾여 있는 곡선을 만드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은 그 시그모이드에 여기 꺾여 있는 직선을 만들어 갖고 그 결과에다가 시그모이드를 태우는 이러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입력 X가 들어와 가지고 요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죠.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입력이 이러한 직선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레이어를 이제 통과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두 개의 직선이 나오는 형태였죠. 그렇죠? 기울기와 절편이 각각 다른 그 다음에 얘를 그럼 통과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처음에 n,1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요 레이어를 지금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n,2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그 컬럼을 뽑아갖고 뭔가 이제 직선을 그려보고 두 번째 컬럼 뽑아서 이제 직선을 그려보고 그다음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두 개의 뭐가 나와요? 그 렐루 직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개, 그러니까 렐루, 그러니까 그 연근처에서 이게 딱 꺾이는 그런 이제 직선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0으로 이게 이제 렐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미지가 이제 뭐냐면은 그 처음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런 직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그렇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요런 식으로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꺾여 있는 직선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렐로까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차원이 여전히 n,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제가 그냥 L1이라고 하고 요거를 렐루인데 액티베이션 펑션의 약자로 뭐 A1 이렇게 이제 받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 다시 이 네트워크를 하면은 이제 얘는 2차원을 1차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출력 차원은 뭐예요? 요 레이어를 우리가 L2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제 n,1이 될 텐데 이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 두 개의 그 렐로 직선을 하나의 직선으로 이제 합쳤죠. 뭐 더하든지 뭐 이렇게 빼든지 해서 그래서 하나의 꺾인 직선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시그모이드를 취하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A2라고 그러면은 A2 n,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거는 하나의 꺾이는 곡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요러한 형태의 이제 꺾여 있는 곡선을 이제 만드는 거였어요. 이거를 좀 잘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지? 두 개의 직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기울기와 절편이 각각 다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의 렐로가 아니고 세 개의 렐로가 튀어나오고 이 세 개를 하나로 이제 합치는 과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여기의 차원은 3, n,3. 그 다음에 여기도 n,3. 그 다음에 여기는 n,1 다시 그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 개의 직선이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네트워크는 두 개의 직선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렐로로 만들고 하나는 이제 그 요렇게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됐는데 내가 여기에서 직선 하나를 만약에 더 넣는다면은 직선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버렸다, 그렇죠? 요렇게 나온 거를 이제 넣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서 이쯤에서 기울기가 한 번 더 꺾여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에 세 개의 직선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그 꺾이는 정도가 좀 더 복잡하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직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요거는 오늘 이제 할 내용이고 일단은 저번 시간까지 한 거는 이거죠. 두 개. 그치?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꺾인 직선을 만들고 싶었냐? 데이터를 보니까 꺾인 직선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 딱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꺾인 직선을 이제 만들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리기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 한번 이렇게 꺾이는 이러한 이제 직선을 내가 이제 그 어거지로 막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꺾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모형을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럼 데이터 보고 맨날 시각화해가지고 이런 거 맨날 상상해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있고 상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언더라인.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내가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꺾이는 형태로 이제 표현이 불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곡선이라든가 언더라인이 곡선인 것 같아. 그럼 꺾이는 선으로는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그 표현이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곡선 같은 거. 언더라인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언더라인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막 되게 이제 희한한 형태의 이제 뭐 곡선 형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곡선 형태면은 이건 이제 표현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꺾여 있는 형태, 꺾여 있는 형태의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걱정은 그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요 기술이 있죠. 요 기술은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에 뭔가 이제 꺾인 직선의 이제 형태의 언더라인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딱 그 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그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다른 형태의 모델이 오면 이제 또 표현력이 부족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게 표현력이 생각보다 이제 많다. 요런 게 그 오늘 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제를 진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x하고 y를 이제 보니까 요또 y가 이제 0, 1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좀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이게 우리가 관측한 자료예요. PLT 레전드 하면은 범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관측한 자료이고 우리가 이제 그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알고 있는 게 여기 이러한 그 Y를 만들어내는 확률을 제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측을 한 건 아니죠. 얘가 V인가 보다. 이게 그 확률이에요. 이러한 확률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0이 잘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는 1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언더라인이 스텝이야. 뚝 떨어져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이거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그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맞추냐? 이게 그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형태로 못 맞출 것 같거든요. 일단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대충 꺾인 선을 만들고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태우면 될 것 같은데 시그모이드를 태우기 전에 뭐 이쪽 부분은 대충 이제 직선을 만들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이 부분은 꺾인 선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어딨어. 딱 꺾인 선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볼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그 이 주황색 있죠. 주황색을 굳이 똑같이 안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되는 부분 요게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예를 들어 갖고 대충 이렇게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꺾인 선으로 표현하면서 이 여기 있는 기울기 있죠. 이거를 이제 되게 급하게 만약에 표현을 하면은 그래도 좀 될 것 같아요. 딱 맞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 요거를 일단 네트워크를 어떻게 짤 거냐면은 네트워크 토치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거랑 이제 되게 또 비슷하게 쓸 거예요. 일단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저번에 했던 거하고 1, 2, 그 다음에 뭐 바이어스, 뭐 펄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토치에는 렐루, 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해도 되죠. 생략하면 디폴트가 true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바이어스가 false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제약이 좀 있었는데 얘를 이제 true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거를 그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라는 건 변함없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뭔가 이제 렐루가 튀어나올 거고 여기에는 그 두 개의 렐루를 합치니까 뭐 어떠한 방식이든 꺾여 있겠지. 그쵸? 그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그모이드 이렇게 취한 건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많이 꺾이겠지 뭔가.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많이 꺾이게 512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한 번 올라갔다가 한 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형태의 어떤 언더라인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그 한 뭐 몇 번이 이제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번 이제 꺾일 수 있는 언더라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펑션은 결국에는 이제 y가 0 또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y가 이제 0 또는 1일 때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살펴봤던 BC 로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옵티마이저는 옵팀 아다를 하고,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파라미터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 되게 정해진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옵티마이저를 이 경우에 아담을 써야 되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 웬만하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 왠지 여기서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썼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그리고 학습률도 있죠. 학습률도 뭔가 더 좋은 학습률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기본으로 그 되어 있는 학습률을 써보고, 뭐 좀 잘 안 되면 좀 조정해보고, 잘 되면 그냥 넘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파이토치식 코딩 패턴을 써가지고, 몇 번 하지? 잠깐만요. 이거 한 몇 번 정도 했지? 5,000번. 좋아. 5,000번. 그래서 1, 2, 4, 4 이렇게 했는데, 1은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에서 x를 출력해서 y 햇을 만들고, 이 최초의 뭔가 이제 선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기 위한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로스를 미분해서 업데이트해주는 스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그 초기화를 시켜주는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돌려봅시다.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거 이게 그거고, 얘는 사실은 관측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려본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추정값이 뭐예요? 요거를 이제 true라고 그럴까 그냥? true는 관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true를 관측하면 이거를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true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요거를 관측했고, 요게 이제 true라고 할 때 얘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네트워크로 인해 st 추정을 한가.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됐다는 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꺾여 있는 느낌이 좀 들기는 들죠,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게 있는데, 안 맞겠죠, 당연히. 트루하고 이제 여기하고 뭔가 이제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충 뭐 이게 트루가 이렇게 생겼더라도 우리가 초록색을 그냥 적합을 시키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쓸래.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여기 있는 게 1인지 0인지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거를 딱 이제 못 맞췄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 얘가 이제, 그러니까 이 레인지에서 우리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확률이 뭐 요런 거에서 이제 그 뽑힌다고 치면은 적당히 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쓸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꺾인 선이 조금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은 그 결국에는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에 얘가 시그모이드를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그냥 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 이렇게 하면 둘,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처음 세 개. 여기까지 이거를
해서 이렇게 돌리고, 그렇죠? 그럼 이게 마지막 그거를 안 돌린 그 상태가 되겠죠? 요렇게 지금 꺾인 선을 만든 거야.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더라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쳤다. 왜 여기는 이렇게 구글구글하냐? 그냥 이거 데이터 따라가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적합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뭔가 이제 딱 느낌이 이게 그 정답은 아닐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거를 푸는 해법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쓸 수 있겠다. 적당히 이제 근사적으로 이러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그 많이 꺾잖아요. 그럼 표현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 건데 이거는 그 2024년 수능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파이썬 수업하다가 이거를 애들한테 막 문제 내고 막 그 퀴즈 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옵저브드고 우리 닷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렇게 저 이거 동그라미가 또 너무 많으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관측한 자료예요. 근데 관측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언더라인이 뭐 대충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언더라인이 있는데 이제 그 언더라인이 수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수식은 그냥 수능에 나온 수식을 제가 그냥 들고 왔어요. 0.5, 0.4 정도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하고 저 수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을 제가 fx라고 여기다가 저기를 해놨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황색 트루 값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노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얘는 이게 트루인데 파란색을 보고 트루 주황색을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언더라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되게 좀 그 적합시키기 싫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물론 이제 요러한 거가 이제 트루라는 거를 우리가 그 이 시계에 의해 갖고 알 수 있겠는데 그냥 처음에 데이터 딱 보고 이거로 적합시키려면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좀 그 머릿속이 되게 막막해지죠. 그런데 그 되게 많이 꺾이는 선으로 이거를 적합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면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한번 넣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한번 꺾어주고 뭐 이렇게 꺾고 그다음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꺾인 선으로 대충 근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대충 꺾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되게 세밀하게 막 꺾어지게 된다면은 곡선은 아니지만 거의 곡선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꺾인 선을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되게 쉽죠. 또 일단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해 가지고 꺾인 선이 이제 나와야 될 텐데 토치 얘네 시퀀셜 이렇게 하고 토치 얘네 리니어 1 입력 차원은 이제 x가 1이니까 1이고 몇 번 꺾을지 뭐 한 그 가감하게 1000개 정도 이렇게 꺾을까?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트루로 주냐 펄스로 주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이미 1024라는 그 뭔가 이제 선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1024개의 선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고 어떻게 이제 렐로가 취해지고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러한 그 일일이 그 다 직선들을 찍어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는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것도 이제 절편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상상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겠죠. 어차피 모르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이미 여기에서 이것까지 가면은 뭐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여튼 많이 이제 꺾여 있는 형태의 직선이다. 하나의 직선이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꺾이기 전에 하는 1령2사. 이거는 꺾인, 그러니까 렐루 된 1령2사의 직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합쳐진 하나의 꺾인 직선. 그렇죠? 여기 있는 그 꺾인 직선은 그 한 포인트에서 꺾이겠죠. 렐루를 이제 각각 취하니까. 얘는 그것들이 이제 합쳐지니까 여러 포인트에서 막 꺾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시그모이드를 취할 필요는 없겠네. 얘는 이제 굳이 0과 1 사이로 눌러줄 필요가 없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값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냅둡니다. 이 상태로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이제 그 구해야 되는데 원래 아까는 이제 여기에서 BC 로스를 썼잖아요. BC 로스를 쓴 이유는 y가 이제 0 또는 1이니까 y가 이제 0 또는 1일 때 우리가 로스를 좀 합리적으로 주는 게 이제 그 로지스틱을 생각하면 BC 로스를 썼잖아요. 근데 얘는 y가 0 또는 1이 아니고 그냥 연속적인 어떤 값을 계속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회귀 문제란 말이야. 회귀랑 비슷하니까 이때는 MSE 로스를 써줍니다. BC 로스를 못 쓰겠죠. 왜냐하면은 그 BC 로스 수식이 기억 안 나겠지만 뭐 로그 YI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YI가 음수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수식에 넣으면 깨져버리겠죠, 당연히. 그럼 그냥 MSE 써야 되겠죠. 여기도 이거. 왜 아담을 쓰냐? 그냥 이게 잘할 것 같아서 쓰는 겁니다. 아담 쓰고 학습률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죠. 그 다음에 포, F폭 원래 철자는 요게 맞습니다. 몇 번 하지? 이것도 한 5,000번 할까? 5,000번? 아닌가? 1,000번만 할까? 잘 몰라요. 저도 해봐야 알아요. 이거 1, 2, 3, 4. 아무튼 여기에서 y햇은 네트워크 x를 해서 y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는 로스 펑션 y햇 y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해주고 여기는 업데이트 해주고 t 1,000번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우리가 맞추고 싶은 상황 이게 아까 문제 상황이었고 지금 적합이 됐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됐다고 이제 빌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됐죠?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여기를 이제 잘 보면은 이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런데 그냥 뭐 그럭저럭 이 정도면 쓸만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트루고 요게 ST 웨이트인데 그럭저럭 괜찮다. 자 그럼 이제 그럭저럭 괜찮다 이 정도면 쓸만하다 이런 표현 말고 이거를 좀 뚝 떨어지게 말해줄 수 없냐. 누가 이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시멘코 씨가 이제 정리했는데 시멘코 씨는 아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멘코 정리라는 거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 여기 이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네트워크 있죠. 여기서 우리는 렐루를 썼는데 그동안 여기는 이제 시그모이드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벤코가 시그모이드 넣고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그모이드를 넣었는데 여기는 렐루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x가 n 곱하기 1이었고 y도 n 곱하기 1이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x는 뭐 p의 차원을 가지고 y는 q의 차원을 가진다 이렇게 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럼 입력 차원이 여기가 x가 이제 입력 차원이 p니까 p하고 여기 물음표가 되고 여기는 뭐 제가 아까 512 아니면 뭐 1024 이것도 그냥 꼭 제가 512 이렇게 쓰니까 왠지 2의 파워승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13 써도 상관없고 574 써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제 2의 파워승으로 쓰는 이유는 이게 그 2의 파워승으로 써야지 메모리에 좀 더 이제 효율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쓰는 건데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2048 이런 게 싫으면은 2000개라고 그냥 잡아놓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물음표는 내가 이제 적당히 키울 수 있는 어떠한 숫자예요. 이거를 키운다라는 거는 더 많이 이제 꺾여 있는 형태의 이제 직선을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는 트루 펑션이 어떠한 그 함수 형태일 때 다 되는 게 아니고 보렐 가측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수업한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혹시 궁금하면은 공부하시라고 링크는 걸어놓는데 보렐 가측 함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냥 거의 모든 펑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렐 가측이 아닌 펑션을 상상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보렐 가측 함수 이거 지우고 마음속으로는 그냥 모든 함수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함수. 그냥 거의 모든 함수를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시킬 수가 있어요. 딱 맞추진 못해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은 이제 이 정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트루 펑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어떠한 함수죠, 그렇죠? 이 어떠한 함수를 우리는 요러한 방식으로 여기는 지금 p가 1, q가 1인 경우인데 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음표에 있는 숫자를 되게 많이 키우면은 이거를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5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가 안 될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뭐 한 122 이것도 좀 낮긴 한데 원하는 정확도로 근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막 갑자기 인식을 팍 써갖고 2048 이러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하면은 이 거의 그럴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되게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랜덤으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또 그냥 좋은 초기 값을 얻어갖고 학습도 되게 잘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으면은 이 트루가 어떠한 형태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시벤코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x가 지금 1이고 그러니까 p가 1이고 q가 1일 때 그러니까 x도 그냥 n,1의 디멘전을 갖고 있고 y도 n,1의 디멘전을 갖고 있을 때 요 때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취업 예제에서 x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스펙 이렇게 만들고 y는 0 또는 1 그러니까 취업이 됐다 안 됐다 요거를 이제 y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x가 하나의 값만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스펙이라는 하나의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제 영어 점수, 하나는 이제 학점 이러면은 칼럼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x가 이제 n,2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y는 여전히 취업 여부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p하고 일반적인 q에서 성립하니까
이러할 경우에도 이제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규칙을 이러한 네트워크가 무조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합을 무조건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우리가 상상하는 어떠한 자료도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일단 y부터 봅시다. 이 두 번째 예제는 y가 뭐 무슨 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뭐 y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y는 뭐 10억, 그쵸? 5.2억, 이런 식으로 쭉 생겼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디멘전이 n,1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x는 이 주택에 대한 어떠한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 이미지. 주택 이미지는 이미지도 이제 여러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개의 그 숫자로 이미지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쵸? 네, 이 주택에 대해서 뭐 지역 정보도 어떤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 면적은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겠지. 뭐 32.5 이런 숫자가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제 텍스트가 되어 있을 텐데 이 텍스트도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x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는 10억, 요거를 맞춰서 규칙을 찾아라. 결국에는 얘도 n 곱하기 p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x도. 여기 있는 y는 n 곱하기 1이고, 그러면 이 시메코 정리에 의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규칙은 무조건 원하는 정확도로 잘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리죠, 사실.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엄청난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왜 가능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찾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살피려면 당연히 볼의 가측함수 이게 뭔지부터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증명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스케치라고 합니다. 보통은 증명에 대한 그냥 스케치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를 준비를 합시다. x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등간격으로 어떤 숫자를 이렇게 쭉 만들었고 200개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기 리니어,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리니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리니어를 거치면은 뭐가 되겠어요? 두 개의 직선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거치면 이제 두 개의 곡선이 나오겠죠. 시그모이드가 취해진.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2에서 이제 1로 가는 트랜스폼이니까 두 개의 곡선이, 두 개의 시그모이드가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넣어볼까? 일단 해볼까? PLT 플롯 x에 네트워크 x를 하면은 네트워크 첫 번째만 딱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따닥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 두 개,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까지 취했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그모이드를 만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이제 뭐 스무스한 곡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웨이트 있죠. 여기 있는 네트워크를 첫 번째를 이제 제가 L1으로 받고, 두 번째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A1으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트랜스폼이죠. 두 번째 리니어 트랜스폼 L2라고 받았는데, 뭐 굳이 설명하면 얘는 하나의 그 입력을 받아서 두 개의 직선을 뿌리는 역할, 그냥 요거는 두 개의 직선에 각각 시그모이드고, 요거는 두 개의 시그모이드를 하나로 합치는 역할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받아놓고 여기 있는 웨이트를 막 조정을 합니다. L1에 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막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막 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L1을 통과시키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조정하다 보면은.
주황색은 OX 플러스 10으로 제가 그냥 설정을 하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OX 플러스 1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각각 시그모이드를 건 거예요. 주황색은 주황색에다가 시그모이드를 걸고 파란색은 파란색에다 시그모이드를 걸면 이렇게 탁 올라가고 이렇게 탁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그냥 잘 합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뺐대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이제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졌다는 거야. 이렇게 합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식으로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숫자를 잘 때려 맞추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안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의 두 개의 시그모이드를 우연히 다 조합을 해요. 뭐 요렇게 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모양을 만드냐면은 하나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계단 같은 거, 턱 같은 함수를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는 지금 0에서 딱 올라가 있고 0보다 이제 약간씩 이제 큰 부분에서 이제 1 근처의 값을 아마 유지하다가 다른 데서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0에서만 올라가야 되나? 0 말고 다른 데에서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은 0 이외에 다른 데서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높이가 꼭 1이어야 되나? 이것도 꼭 1이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난 이 여기에 최대 높이가 1이 아니고 3.2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뭐 마지막 선형 변환할 때 3.2 같은 거로 곱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계단의 형태는 우연히 만들어진 계단의 형태는 당연히 이 초록색만 가능한 게 아니겠죠. 중심이 이동 가능하고 높이도 아마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본 겁니다. 뭐 웨이트를 어떻게 조절하니까 이렇게 착착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각각 시그모이드 취하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대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번에 0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착착 그 리니어 트랜스폼 두 개를 걸어주고 각각 시그모이드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하니까 얘는 또 높이가 2.5까지 올라갔네. 그렇죠? 그리고 중심은 0보다 또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 이거는 지금 처음에 리니어가 여기에 딱 두 개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리니어 트랜스폼 4개를 걸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직선이 이렇게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 시그모이드로 가면 그 4개의 직선, 4개의 직선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4개의 곡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개만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고 2개만 합쳐갖고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올라가든 계단이 한번 타닥 물퉁물퉁하게 바뀌는 그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4개의 노드를 만들었어요. L1에다가 이렇게 4개로 설정을 하고 A1에다가 시그모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4개를 하나로 합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합치는지 이 웨이트는 제가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이 웨이트를 잘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L1을 넣고 A1을 넣고 L2를 넣으니까 이러한 곡선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죠? 여기 있는 웨이트를 내가 이제 임의로 바꾸면은 뭐 물론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이런 건 난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잘 숫자를 조정하면은 우연의 일치로 이런 계단 곡선이 나온단 말이야. 이 계단은 지금 높이가 여기 0이 아닌 높이가 2개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단이 한 번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더 바뀌니까 계단이 왠지 2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단계 계단 곡선이라고 그냥 저희끼리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단계 계단 곡선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생각 1, 2, 3으로 갈수록 계속 이제 그 발전해야 되는데 이 은닉층의 노드수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지? 여기 있는 이건데 제가 이거 은닉층이라는 거를 설명을 안 해가지고 첫 번째 변환해서 첫
번째 선형 변환에서 이 첫 번째 선형 변환은 L1을 의미합니다. 그치. 이 L1에서 아웃풋 피처를 사로하고 가중치를 그냥 잘 맞추면은 요 그러니까 선형 변화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그 다음 선형 변화 요렇게 한 결과로 요러한 형태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러한 함수를 계단 모양이고 0이 아닌 그 0을 제외한 서로 이제 다른 계단 높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2단계 계단 함수라고 부르자. 요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삼각상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노드 만약에 4개를 그러니까 그 여기에 첫 번째 선형 변환에서 아웃풋 피처 이제를 사로 설정을 하면은 2단계 계단 함수를 이제 잘 설정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6으로 설정하면은 이 계단 모양인데 높이가 이제 그 3단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거를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은 2의 n개의 시그모이드를 우연히 되게 잘 조합하잖아요. 시그모이드를 딱 2개를 잘 조합하면 계단이 나오고 그럼 이제 m개의 계단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또 잘 조합하면은 m단계 계단 함수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거 되게 많이 뭐 해놨네. 이게 그 시그모이드를 우연히 잘 결합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제가 그냥 이 시그모이드 2개를 딱 결합해 갖고 입력이 이렇게 되고 출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네모가 아니고 이 시그모이드니까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딱 떨어지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시그모이드 2개를 잘 조합해 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러한 함수를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제가 h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x에다가 그 뭐 예를 들어서 한 200x 그 다음에 x-0.5 요렇게 이제 선형 변환을 해주고, 이것도 선형 변환이죠, 그렇죠? 그다음 시그모이드를 취해줄 거예요. 토치에는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출력은 0과 1 사이에 있고 PLT 플랫 x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의. 이게 그 스텝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하면 10, 그다음에 5, 그렇죠? 그다음에 3. 여기 있는 게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이게 진짜 급하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0.5 천천히 올라가고 1 요런 느낌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한 수틀려서 200 정도 하면 그냥 거의 이렇게 스텝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V1, V2, 대충 이렇게 하는데 요거 2개를 이렇게 더하면은 원하는 거에 반대로 됐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당히 짜맞추면 H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X가 들어가서 이제 H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봅시다. H, X가 입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시그모이드 요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V1은 이렇게 이제 해주고,
개수를 잘 조정하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V1 더하기 V2. 이렇게 해주면 어떠한 함수가 이제 만들어지고,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할 거야 아마. plt 플라 x h의 x 이렇게 하면 이러한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함수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결국에는 이 제가 갑자기 이거를 여기 만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은 계속 발전시키면은 이렇게 그 2의 n개의 시그모이드 우연히 잘 조합하면 이렇게 이제 그 계단함수, 이거는 1단계 계단함수인데 이거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적당히 잘 조합하면 m단계 계단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명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함수 형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렐 가측 함수라는 거는 구불구불한 m단계 근사 함수를 이제 다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함수의 모양이 아무리 괴랄하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도 이거를 그러니까 딱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귀찮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거를 더 많이 꺾으면은 이 빨간색에 대한 이제 그 꺾이는 선을 점점 더 파란색으로 다 붙일 수 있어요. 보렐 가측 함수라고 이제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벤코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언어로 쓰면은 지금 그 우리가 x가 들어가고 리니어 트랜스폼 해갖고 이제 u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하나의 직선이 있었는데 이게 n개의 직선으로 쭉 갈라지는 효과가 있죠. n개의 직선에다가 h라는 거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x에다가 h를 한번 취하면 이렇게 꺾인 계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v가 나오게 되는데 이 v는 이제 그 각각의 직선에서 이제 꺾여 있는 어떠한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얘를 다시 L2라는 거는 m개를 가지고 하나로 이제 합치는 선형되는데 그걸 하면 얘는 m단계, 뭐 꼭 m보다 이제 작은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불구불한 형태의 y-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네트워크 있죠. 요거는 이제 되게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하고 동등한 효과를 주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시벤코의 주장이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x가 여기 u로 갈 때 m이 아니고 2배만큼 그냥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시그모이드를 취합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취한 게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L2를 잘 조합을 하면은 여기는 y 해지되는데 얘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랑 대응하는 똑같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H 자체를 2개의 시그모이드로 만든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를 쓰면은 이렇게 써질 수 있거든요. 리니어,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다시 리니어, 이런 형태로 요 변화는 이제 순서적으로 하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되게 크게 키운다면은 굉장히 크게 키운다면은 결국에는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같은 효과를 주게 되고, 그쵸? 그럼 이거는 그 m단계 계단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임의의 곡선도 m단계 계단함수로 다 근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좀 더 수학적인 언어로 논문에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 그 H 우리가 이거를 딱 보니까
H를 만들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시그모이드를 괜히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우연히 잘 합쳐 갖고 H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H를 활성함수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억지로 막 적합시킬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이러한 네트워크를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약간 그 여기가 원래 시그모이드 자리였잖아요. 시그모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시벤코 정리는 여기가 시그모이드 자리였는데 그냥 이게 결국엔 원리적으로 우리가 H라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활성화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예요? 물음표만큼 이제 직선이 튀어나오게 됐고 그 물음표만큼의 직선에서 H를 취하게 되니까 물음표의 개수만큼 뭐가 생기겠어요? 계단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계단이 그러니까 그 한번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이러한 모양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한 모양들이 다시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구불구불한 m 단계 계단 함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토치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는 어떠한 네트워크를 좀 설계를 하고 싶어요.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토치 nn 시그모이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문법이거든요. 이거를 일단 몰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클래스 같은 거를 뭐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이 클래스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애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뭐 H라고 이제 제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토치에는 여기서 만든 인스턴스를 제가 뭐 A1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요러한 그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을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슈퍼 이거는 슈퍼 클래스에 접속해서 이닛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forward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오버라이딩합니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이제 x를 받아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h의 x 요거를 이제 아웃이라고 리턴 아웃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를 클래스나 이제 슈퍼 클래스를 잘 모르면은 외우세요. 그냥 어디까지 외우냐면은 지금 요거 두 개 빼고 있죠. 요 부분 빼고 그냥 다 템플릿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쓰세요. 이거 그대로 쓰고 내가 이제 x가 입력으로 들어왔고 출력하고 싶은 거는 결국 hx잖아요. 여기 있는 아웃에다가 여기다 써주면 돼요. 우리가 h라는 거를 위에서 정의한 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내가 이제 아까 정의한 요거를 그대로 이 클래스에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h라는 거를 선언하고 아웃 이렇게 하면은 h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h라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하면은 마치 시그모에 대해서 뭐를 이제 하는 것처럼 my 이제 h 이렇게 해주면 이 my h라는 거는 어떠한 함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x 이러한 함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거랑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짜냐면은 잠깐만요.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여기를 H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제 이 H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가 그 예전에 스펙의 역설이라는 문제를 했죠. 이거를 푼 적이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적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었었지?
뭐 꺾인 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때 되게 골치 아프게 막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치 NN 그다음에 시퀀셜 토치 NN 리니어 여기에서 1을 2로 가고 막 바이어스를 굳이 트루로 할 필요도 없었어. 펄스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치 NN 렐루 꺾인 선 한번 만들어주고 토치 NN 리니어 2, 1 이렇게 해주고 토치 NN 시그모이드 뭐 이러지 않나?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가 의미하는 건 이제 이러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냥 굳이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고 여기에서 두 개만 하지 말고 바이어스도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잘 모르겠고 직선을 몇 개 만들 거냐면은 한 2,000개 만들 거예요. 1048. 그 다음에 여기에는 렐루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그 H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2048개의 직선을 하나로 합치는 뭔가 일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고 요렇게 이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냥 여기에 대한 이제 로스 펑션은 뭐 이거는 그냥 뭐 y가 이제 0 또는 1일 테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가면 되겠죠. BCE 로스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는 토치 옵팀 아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파이토치 코딩 패턴을 쓰면은 F 레인지 그냥 200번만 돌리지 뭐 귀찮으니까 왜냐면 표현력이 이거 세여서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이거를 5,000번 돌리고 막 그 억지로 밀어갖고 했던 것 같은데 표현력이 좋아 이게 4 y 해 여기는 똑같죠. 놀랍게도 계속 y 해 y 그 다음에 로스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하고 왜 안 되지? 여기 콤마가 빠졌네요. 토치 NN 시그모이드입니다. 이제 요게 다시 하자. 요게 우리가 그 적합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이 된 거는 네트워크 X 데이터 이렇게 됐는데 안 맞기는 해. 그냥 구불구불하게 근데 대충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몇 단계 계단 함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많이 이제 구불구불하게 만들면 이거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보고 원래 이제 정석은 그렇습니다. 정석은 데이터의 산전도를 그리고 그걸 잘 관측하고 이거를 모델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일까 막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저번에 했던 거는 예쁜 모델인데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몇 단계 계단 함수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무책임한 모델링인데 어쨌든 맞잖아. 그쵸? 이것도 무슨 수능에 있는 이상한 곡선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언더라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관측은 이렇게 한 거고 그치 관측은 이렇게 한 거고 언더라인 이렇게 한 건데 이 저 주황색으로 어떻게 맞출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불구불하게 M단계로 그냥 계단식으로 맞추면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것도 씁니다. 시벤코 정리 얘는 리니어 그 다음에 1 몇 개 아까 이것도 한 2,000개
그 다음에 H를 태우는 거지 여기서. 그렇죠? 리니어 2048 1 시그모이드를 태울 필요는 없네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m단계 구불구불한 상태까지 될 거고, 로스 펑션은 y가 이제 뭐 0, 1만 있는 거는 이제 아니니까 연속형이니까 MSE 로스를 씁니다. TMI죠. 토치에는 옵팀 아담을 씁니다. 그 다음에 파이토치식 코딩 패턴 FO 이것도 한 200분만 하자. 3 4 Y에서는 네트워크 X, 그 다음에 로스는 Y 햅부터 넣어주고 Y를 넣고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적합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몰라. X 네트워크 X 데이터 점선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죠. 초록색이 이제 그 적합한 건데 그냥 꼬불꼬불해. 꼬불꼬불하는데 하여튼 맞췄잖아. 그렇죠? 그래서 H라는 그 우리가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활성화함수, 토치에서 내장된 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시멘코 정리 잘 읽어보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H를 그냥 잡고 맞췄는데 위력이 되게 좋죠. 그냥 노드 이거 뭐 한 1000개 정도만, 그러니까 아니 그 자꾸 노드라고 하네. 여기 있는 그 숫자를 한 1000개 정도만 그냥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마음대로 키우면 돼요. 내가 그냥 좀 더 구불구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키우면 되는데, 이 숫자만 대충 키우면은 요 네트워크 꼴로, 요러한 네트워크 꼴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끊었다가 한 5분만 쉬고 12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